여러분의 70대와 80대가 아직도 활기로 가득 차 있음을 증명할 이 특별한 영상을 찾으셨군요. 이 영상에서 공개될 8가지 능력은 단순한 신체적 활력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 비결들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데 필요한 희망과 영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88세의 현역 의사 김영수입니다. 지난 6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나이가 들어도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나이를 넘어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8가지 능력은 제 환자들의 실제 사례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소중한 통찰입니다. 이 능력들은 여러분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활력,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 8가지 중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시는지 자신을 시험해보며 놀라운 발견을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두시면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귀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70대와 80대를 더욱 빛나게 할 8가지 능력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능력, 계단을 2칸씩 가뿐하게 오르내릴 수 있다. 여러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70대, 80대에도 계단을 2칸씩 성큼성큼 오르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다리 힘을 넘어선 놀라운 능력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75세 박찬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등산을 즐기셨습니다. 70대가 넘어서도 매주 뒷산에 오르내리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15층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힘들어하며 헉헉거릴 때 박 어르신은 오히려 계단을 2칸씩 가뿐하게 오르내리며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심지어 손주들이 할아버지 힘도 세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고 합니다. 박 어르신은 늘 나는 젊을 때부터 걸었어. 다리 힘이 곧 인생의 힘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계단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다는 것은 하체 근육이 튼튼하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은 노년기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근육들이 튼튼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어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균형 감각과 심폐 기능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심장이 더 많은 피를 뿜어내야 하고 내려올 때는 균형을 잘 잡아야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박 어르신은 80대 중반인 지금도 지팡이 없이 홀로 시장에 가시고 손주들과도 산책을 즐기십니다. 단순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활기찬 노년 생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거나 무릎이 아프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하체 근육을 단련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씩 가볍게 걷거나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작은 노력이 쌓여 여러분의 70대와 80대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 새로운 스마트폰 기능을 막힘없이 배울 수 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기능은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할 정도로 복잡하죠? 그런데 70대, 80대에도 새로운 스마트폰 기능을 막힘없이 배우고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선 놀라운 인지 능력의 증거입니다. 제 환자 중 82세 김정숙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는 전화 거는 것 외에는 전자기기에 관심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주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흥미를 느끼셨죠. 처음에는 글씨도 작고 화면도 복잡해서 답답하셨지만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스마트폰 강좌에 등록해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김 할머니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는 기본이고 은행 앱으로 송금도 하고 유튜브에서 트로트 영상도 찾아보시는 스마트폰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메신저 앱으로 친구들과 안부도 주고받으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스마트폰 기능을 막힘없이 배우고 활용하는 것은 뇌의 유연성과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김 할머니처럼 꾸준히 뇌를 자극하면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면서 고립감을 줄이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김할머니는 스마트폰이 내 친구가 됐어. 덕분에 외롭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스마트폰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강좌에 참여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의지와 꾸준함입니다. 작은 시도가 여러분의 뇌를 전개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창을 열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능력, 좋아하는 시나 소설을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 여러분, 좋아하는 시나 소설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선 특별한 능력입니다. 70대, 80대에도 막힘없이 유창하게 책을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예리한 시력과 집중력, 그리고 건강한 성대와 호흡기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 환자 중 78세 이영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시를 좋아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매일 아침 동네 도서관에 가서 좋아하는 시집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으셨죠. 처음에는 목소리가 갈라지고 숨이 찼지만 꾸준히 연습한 결과 지금은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호흡도 안정되어 시 낭송가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셨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시 낭송회를 열면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들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나 소설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뇌를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글자를 눈으로 보고 뇌로 이해하고 입으로 소리내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자극되기 때문이죠. 또한 성대 근육을 단련하고 폐활량을 늘려 호흡기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시를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목소리가 젊어지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책을 읽을 때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으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좋아하는 책을 소리내어 읽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처음에는 짧은 글부터 시작하여 점차 길이를 늘려나가면 됩니다.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시력과 목소리, 그리고 뇌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네 번째 능력, 처음 만난 사람과 10분 이상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과 어색함 없이 10분 이상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에 소극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70대, 80대에도 낯선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다면 그것은 뛰어난 사회성과 공감 능력, 그리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 환자 중 85세 최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최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죠. 복지관에 처음 오는 어르신들이나 불편한 점이 있는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따뜻한 미소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분들도 최 할머니의 편안한 대화 방식에 금세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최 할머니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진심 어린 대화가 최고야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처럼 처음 만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넓히고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며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감 능력과 배려심을 키워주어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최 할머니는 나이를 먹을수록 배우고 나눌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라며 늘 밝게 웃으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어색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동네 모임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부터 시작하여 점차 대화의 폭을 넓혀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서는 용기입니다.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사회성을 키우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능력, 팔을 쭉 뻗어 선반 위에 물건을 가뿐하게 내릴 수 있다. 여러분, 팔을 쭉 뻗어 선반 위에 물건을 내리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70대, 80대에는 어깨와 팔의 유연성, 그리고 균형 감각이 필요한 동작입니다. 그런데도 이 동작을 가뿐하게 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뛰어난 상체 근력과 관절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 환자 중 79세 김민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목공예를 즐기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취미로 목공예를 계속하셨죠. 목공 도구들이 선반 위에 놓여 있었는데 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가볍게 기지개를 켜듯 팔을 쭉 뻗어 도구들을 꺼내 사용하셨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의 유연한 동작을 보고 깜짝 놀라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팔이 쭉쭉 늘어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김 할아버지는 웃으며 늘 쓰던 근육이라 그래. 안 쓰면 굳어버려. 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팔을 쭉 뻗어 선반 위에 물건을 가뿐하게 내리는 것은 어깨와 팔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등 근육과 코어 근육이 튼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근육들이 튼튼하면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지고 낙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관절염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김 할아버지는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한 법이야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팔을 뻗을 때 어깨나 팔꿈치가 아프거나 불편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가벼운 스트레칭과 팔 운동을 꾸준히 해보십시오. 어깨 돌리기, 팔꿈치 펴기, 손목 돌리기 등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팔과 어깨를 정개하고 일상생활의 활력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6번째 능력, 젓가락질로 콩자반을 흘리지 않고 집어먹을 수 있다. 여러분, 젓가락질로 작은 콩자반을 흘리지 않고 집어먹는 것은 생각보다 섬세한 손가락 움직임과 집중력이 필요한 동작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손가락 관절이 굳고 미세한 움직임이 어려워지기 마련이죠. 그런데도 젓가락질로 콩자반을 능숙하게 집어먹을 수 있다면 그것은 뛰어난 손재주와 뇌 기능, 그리고 시각과 운동신경의 협응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 환자 중 76세 박영애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요리를 좋아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손주들을 위해 매일 맛있는 반찬을 만드셨죠. 특히 손주들이 좋아하는 콩자반을 만들 때 박 할머니는 젓가락으로 콩 하나 하나를 집어 맛을 보셨다고 합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정확하고 섬세한 젓가락질 솜씨에 감탄했다고 하네요. 박 할머니는 손으로 하는 일은 뇌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아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처럼 젓가락질로 콩자반을 흘리지 않고 집어먹는 것은 손가락의 소근육을 단련하고 뇌의 인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손가락을 섬세하게 움직이는 것은 뇌의 운동 영역을 자극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시각과 운동신경의 협응 능력을 키워주어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박 할머니는 손을 쓰는 만큼 뇌도 젊어져 라며 늘 활기차게 웃으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젓가락질이 불편하거나 손가락 관절이 뻣뻣하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젓가락으로 작은 물건을 집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콩자반이나 쌀알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난이도를 높여나가면 됩니다. 또한 뜨개질이나 바느질, 종이접기 등 손을 사용하는 취미 활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손재주와 뇌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7번째 능력, 젊은이들 못지않게 시사 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데 능숙하죠. 그런데 70대, 80대에도 젊은이들 못지않게 시사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뛰어난 지적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논리적 표현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 환자 중 80세 이영철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신문 읽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 모여 친구들과 시사 토론을 즐기셨죠. 처음에는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논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데 능숙해지셨습니다. 젊은 손주들이 어르신의 토론 실력에 감탄하며 할아버지, 저보다 훨씬 똑똑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은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치매도 안 걸려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처럼 시사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뇌를 활성화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며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자극되기 때문이죠. 또한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어 삶의 지혜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 어르신은 배움에는 끝이 없어. 나이를 먹을수록 더 배워야 해. 라며 늘 탐구하는 자세를 유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시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거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망설여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매일 아침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시청하며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가볍게 의견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접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뇌를 정개하고 삶의 지혜를 더욱 깊게 만들 것입니다. 8번째 능력, 지인들과 즐겁게 화투를 치거나 고스톱을 칠 수 있다. 여러분,
지인들과 함께 화투나 고스톱을 치는 것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선 특별한 능력입니다. 70대, 80대에도 패를 기억하고 상대방의 전략을 읽으며 복잡한 규칙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뛰어난 기억력과 집중력, 그리고 전략적 사고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 환자 중 81세 박정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화투를 즐기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매주 동네 경로당에 모여 친구들과 고스톱을 치는 것이 일상에 낙이셨죠. 박 할아버지는 놀라운 기억력으로 상대방의 패를 모두 기억하고 다음 수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항상 판을 주도하셨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할아버지의 뛰어난 실력에 혀를 내두르며 박 할아버지, 뇌가 컴퓨터 같아요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박 할아버지는 고스톱은 머리 쓰는 운동이야, 치매 예방에 최고지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처럼 화투나 고스톱을 즐겁게 치는 것은 뇌를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한 규칙을 이해하고 패를 기억하며 상대방의 전략을 예측하고 자신의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자극되기 때문이죠. 또한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어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박 할아버지는 놀면서 건강해지는 게 진짜 건강이지 라며 늘 활기차게 웃으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화투나 고스톱 규칙이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패를 기억하는 것이 어려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지인들과 가볍게 화투나 고스톱을 쳐보십시오. 처음에는 규칙을 익히고 패를 기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충분히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승패에 연연하기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뇌를 자극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기억력과 뇌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결론, 여러분은 이미 희귀한 보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70대와 80대에도 여전히 빛나는 8가지 특별한 능력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단을 가뿐하게 오르내리고 새로운 스마트폰 기능을 배우고 시나 소설을 소리내어 읽고 처음 만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팔을 쭉 뻗어 선반 위에 물건을 내리고 젓가락질로 콩자반을 흘리지 않고 집어먹고 시사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지인들과 즐겁게 화투나 고스톱을 치는 이 모든 능력들은 단순히 젊음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지혜의 증거입니다. 이 8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직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에서 언급된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례처럼 작은 변화와 꾸준한 노력이 쌓여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스스로를 한정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가진 분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8가지 능력 중 마음에 드는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10분씩 걷거나 스마트폰으로 손주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보는 것부터 말입니다. 작은 시도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여러분의 70대와 80대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젊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려는 열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이 영상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큰 용기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건강 비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매 순간을 감사하며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